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훈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된답니다. 한동훈 부장검사는 훨씬 죄질이 안 좋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있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무마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이에 반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하려는 검찰 출신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를 했다는 사유로 기소까지 당하자 전문수사 자문 소집 요청을 신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정과 형평인가요? 윤석열 아바타이자 꼭두각시인 조남관의 이런 결정은 심각한 정치 편향적 검찰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반드시 차기검찰청장에서 낙마시키고 말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혹시 피해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도 그 후보군에 들어있는지랑 그 수사심의 신청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번에 일정 정한 게 좀 영향이 있는 건지, 관계가 있는 건지. 뭐 후보가 누구다라는 말씀은 뭐 드리기 곤란하고, 천거된 분들은 매우 많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천위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건 그건 전적으로 추천위에서 아마 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추천위 일정을 잡은 것이 연관되느냐, 전혀 연관 없습니다. 이번 추천위는 절차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지금 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대검은 23일 이 지검장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수사심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검장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며,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권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소집한 만큼 별도로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이들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청장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기소 결정을 늦추려고 이를 신청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은 곧바로 직접 조남관 청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검찰청장 대행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소집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로써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성윤 차기검찰청장에 대한 낙마인 거죠. 순천지검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청장으로 지명돼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 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대검 차원에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빨리 기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대검까지 검토가 끝난 결론에 불복하며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이지검장을 소환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사이의 이지검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수원지검과 대검 모두 이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이상한 정치검찰의 잣대는 그 기준점이 뭔가요? 자신들과의 유불리를 따져 법을 도구로 응징하는 건가요? 또 배우의 윤석열이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계속 버티며 꼼수를 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본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모습이다. 사표 쓰고 나가 재판을 받는 것이 순리라며 만약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청장으로 지명해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럴 경우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청장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이 노렸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미리 쐐기를 박아놓은 기소 혐의들. 이걸 덫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과연 뜻대로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이어 재계와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민주당 대변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백신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신영대 대변인은 우리가 아프리카 개도국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 부회장이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는데요. 대체 형량이 확정돼 구속 수감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1년이 됐나요? 아니면 2년쯤 됐습니까? 이제 3개월도 안 된 수감자 신분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보수 언론과 재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사면 논리도 조악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반도체 값 하락, 경제 위기, 삼성 위기, 이재용만이 백신을 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정말 꼴사나와 봐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광고가 궁합니까? 발행부스 속여서 폐지 수출까지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만 좀 빨아대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헐겠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 정당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 정당, 정부,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심각한 울분이 지금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 민주당이 가야 할 민생과 개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질책이 난무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